유튜브나 책만 보고 했을 때는 아마 정확하게 뭐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미리 이 집을 뭐 방문해야 될지 아마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냥 낙찰받기 위한 약간 입찰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마지막 날 실제로 네. 직접 이제 방문해서 어떻게 이제 미리 뭐 방문하고 그런 내용을 제가 듣고 나서, 아, 이게 명도나 이런 거는 방문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법률자를 좀 확인하고 좀 성향을 좀 파악하면 제가 나중에 명도할 때 좀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선생님 교육 받은 대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을 솔직히 벨을 누르기 좀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발 나오지 말아라 막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말이어서 오히려 좀 외출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벨을 눌렀는데 생각외로 되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저는 용인에 사는 40대 초등학생 딸 키우는 전업주부. 백수는 아니고 전업주부니까 전업주부이고, 지금은 이제 남편이 어쨌든 예전에 사업이 좀 실패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남편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리 잡고, 저는 애만 키워서 뭐 솔직히 어떤 뭐 수입을 제가 창출하거나 이런 건 관심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신랑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가, 요즘 시대가 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애가 이제 뭐 고학년 되고 하니까 어쨌든 저처럼 뭐 따로 소득이 없고 그냥 주부더라도 이게 뭐 어떤 직장인들만 가능한 게 아니고, 안정적인 직장에 뭐 어떤 정도 소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 아니고, 주부라 해도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서 또 경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기 때문에, 뭐 경단녀다 요즘 막 그런 말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틀에 박힌 직장 갈 때나 이제 해당하는 거고, 저같이 이제 그냥 집에 계신 주부님들도 용기 내서 뭐 솔직히 경매가 뭐 진짜 우리가 뭐 어려운 고시패스 이런 건 아니고 실행만 하고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저도 솔직히 부동산을 붙여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보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경기도 안산이죠? 네. 혹시 낙찰가를 여쭤봐도 되나요? 낙찰가가 1억 2천. 네, 그냥 조금 러프하게 가셔도 돼요. 1억 2,1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이게 첫 번째 주택이죠? 네. 경매로 낙찰받은 첫 번째 주택. 네. 대출은 얼마나 나오셨나요? 대출은 80% 해서 9,700만 원. 그리고 금리는 혹시 얼마나 받으셨나요? 금리는 그래도 한참 내려가고 있는 시기인 상태여서 4.05 정도. 네네. 4.05면 네. 보통 이제 회사원들이나 조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프리랜서로 약간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금리가 엄청 잘 나오신 편이네요. 네, 생각보다 매일매일 약간씩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한 10일 전에 알아봤을 때만 해도 한 4.6? 그리고 제가 거의 이제 서류 넣고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이제 내려가는 부분이어서 4.05까지도 가능하고, 부수거래가 좀 있긴 한데 네.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서 뭐 더 할 수는 있는 정도여서. 그럼 대략적으로 부수거래 안 한다고 해도 네. 한 5.0?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부수거래 안 해도 한 4점 후반대인가요? 4점, 네, 후반대. 굉장히 잘 나왔네요. 첫 번째 낙찰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명도를 거의 스스로 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근데 명도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된 거예요. 네. 한 달도 안 됐고, 솔직히 제가 저 혼자서 막 누가 도움을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선생님께 이제 계속 여쭤보는데, 제가 남편도 바쁘고 어쨌든 여자 혼자서 막 알아보는 게 너무 조금 힘들어서, 명도가 조금 쉬운 데를 하고 싶었는데 또 막상 이게 명도 뭐 쉬운 데를 뭐 무조건 낙찰받는 건 아니어서, 그렇죠. 그래도 제가 미리 여기 방문을 해서 점유자분하고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협상?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낙찰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빼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명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좀 마음 편하게 아마 입찰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운 좋게 또 낙찰이 돼서, 근데 정말 제가 1월 18일 날 낙찰을 받고 그래도 한 달은 걸리겠다, 아니면 뭐 대출 실행하기 전까지라도 되면 괜찮겠다 했는데, 설 전날쯤 돼가지고 바로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고 이제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게 첫 낙찰 치고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낙찰 받은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편하게 명도하는 거는 드물거든요. 저의 경우에서는 있었는데 이제 수강생 분들 진짜 드문 사례거든요. 임장할 때도 이렇게 만나 뵙고 어느 정도 협상 가이드라인을 해놓고 낙찰 받았는데 그 말대로 진짜로 빨리 빼주셨잖아요. 네. 여기 사신 분도 괜찮았던 거고 선생님도 그만큼 노력을 저는 쏟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명도가 진행이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제가 그냥 뭐 유튜브나 책만 보고 했을 때는 아마 정확하게 뭐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미리 이 집을 뭐 방문해야 될지 아마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냥 낙찰받기 위한 약간 입찰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마지막 날 실제로 네. 직접 이제 방문해서 어떻게 이제 미리 뭐 방문하고 그런 내용을 제가 듣고 나서 아, 이게 명도나 이런 거는 방문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법률자를 좀 확인하고 좀 성향을 좀 파악하면 제가 나중에 명도할 때 좀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선생님 교육 받은 대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을 솔직히 배를 누르기 좀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발 나오지 말아라 막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말이어서 오히려 좀 외출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배를 눌렀는데 생각외로 되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애기랑 같이 갔거든요. 그 저희 초등학생 딸인데 그냥 엄마 이렇게 힘들게 지금 엄마 놀러 다니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딸도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놀러 가기 전에 잠깐 들리자 해서 왔는데 애랑 같이 와서 그런지 조금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추운데 들어오라고 해서 집 상태 좀 보고 그리고 또 언제 또 낙찰되면은 집을 빼줄 수 있는지 좀 체크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입찰되고 나면은 이게 또 본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껄끄러운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낙찰되고 나서 그냥 메모지를 붙였어요. 의뢰인이라고. 정말 의뢰인이라고 하니까 연락이 또 바로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방문했던 사람인지 모르고 근데 여기 연락이 안 되면 좀 법적인 부분까지 좀 써놨거든요. 왜냐면 전화로는 좀 강하게 하긴 힘들고 그냥 메모지상으로는 이게 딱 서면이니까 그래서 바로 연락을 주시더니 처음에 2달 안으로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다 들어줘서 선생님이 이제 하라는 방식으로 어떤 뭐 사유로 했는지 다 듣고 야 어쨌든 2달이면 그래도 좀 빠르게 나갈 수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해서 처음엔 좀 보채진 않았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사이 혹시 조금 더 빠르게 구하셨나 해서 이제 전화하니까 구하고 있는데 이게 설도 다가오고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설 전후로 좀 빼주시면 저희가 조금은 이사비라든지 조금 챙겨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딱 설 전날 딱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견적을 받고 가니까 저는 좀 마음이 후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 확실히 이 업자가 한 분한테 받았을 때랑 또 2분한테 받았을 때랑 너무 달라서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여러 명한테 받는 게 저한테 어쨌든 도움이 되고 그렇죠. 자재값도 요즘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또 선생님하고 또 마침 같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인테리어 업자 와서 좀 자세하게 조금 그런 것도 알게 됐고 금액은 또 이제 정확하게 아직 나온 건 아닌데 대략 이제 어느 정도 나올지 감은 또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오셨던 분은 실사를 하고 갔잖아요. 이분이 상세 내역서를 뽑아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땡큐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대로 그냥 견적만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쉽죠. 그러겠다. 더의 수리 방법, 싸다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오신 분 같은 경우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요 주변에 내가 낙찰을 받으면 이분이랑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파생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경기도 전역에 내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인테리어 업체를. 이 사람이랑 해봐서 만약에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저는 했던 사람한테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이 일단 했을 때 믿음이 가장 가니까. 인테리어 업체도 진짜 고르는 것도 신중해야 되거든요. 의외로 돈만 미리 받고 또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주변에 있으신 분은 또 책임감 갖고 또 AS를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수리하고 세입자 맞추면 한 바퀴를 굴리는 거니까 이게 경매에 대한 그 편견이라든가 그런 게 아마 또 많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쉬워지는 거죠. 쉬워질 수도 있고 이번에는 그래도 순탄하게 되니까 다음에도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또 도전했다가 두 번째 만에 이제 또 험난한 길을 걸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를 한 3-4번 정도 겪으면은 대충 이런 사례 저런 사례를 좀 알 것 같고 지금도
그분도 어쨌든 인테리어도 오전에 오신 분, 오후에 오신 분 서로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딱 처음에 한 명이 마음에 든다고 할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또 어쨌든 하나를 또 알아가게 되는 거라서 이걸 만약에 다 끝내시면 이제 주거용은 거의 마스터 하신 거예요. 한 명이 실사 와서 네. 꼼꼼하게 해주고 가면 그걸 기본으로 이제 여러 군데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견적이 빨리빨리 와요. 네. 피드백이. 네. 그리고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 싱크대에서 만약에 가격이 높다. 그러면 이분은 믿을만 해 보였잖아요. 그럼 이분한테 맡기고 죄송한데 싱크대는 다른 데서 내가 아는 데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적정가가 또 낮아지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싱크대에서 남겨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렇다고 이 수리를 안 해주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큼 이제 그렇게 되면 약간 직영보다 더 좋은 게 될 거예요. 가격은 직영인데 인테리어는 한 업체에 맡기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계속 수리를 해왔어요. 제가 거리가 진짜 가까운 것도 아니고 네. 또 저도 또 케어할 또 애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마냥 제가 막 반 셀프로 해서 어느 정도 네. 하면 당연히 인테리어 비용은 많이 절감이 되겠지만 그만큼 제가 또 시간이나 그렇죠. 노력이나 뭐 그런 고생한 걸 또 생각하면 어느 정도 조금 뭐 비용이 비싸더라도 한 분한테 또 대체적으로 맡기는 것도 맞아요. 네, 괜찮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애를 키우고 선생님도 애를 네. 키우잖아요. 네. 이제 저도 겪어보니까 예전에 저 같으면 이제 솔로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네. 뭐 결혼을 안 하고 애가 없으신 분들은 셀프로 해도 저는 추천을 해요. 근데 이제 애가 있고 저도 요즘엔 셀프로 안 해요.